199. 손주들과 함께 한 16일간의 뉴질랜드 여행. 2025 1. 10. 금 1년여 만에 해외여행길에 올랐다. 오래전에 계획한 뉴질랜드 남섬, 북섬 여행이다. 어제 오후 집을 나설 때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로 도무지 기분이 무거워 안개 속이었는데 이제 한국의 반대쪽 남반구에 도착하니 어느새 안개가 사라졌다. 사람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받는 존재인지 알겠다. 국제선,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고 집에서 나선 지 거의 24시간 만에 오후 늦게 퀸스타운에 도착했다. 영국 왕을 모시고 통치는 현지 총리가 하는 입헌군주국이다. 한국의 정치 북새통과는 너무도 다르게 이곳 사람들은 평온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다. 문득 한국도 이들처럼 차라리 입헌군주국이었으면 지금처럼 난장판은 안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힘에 겨운 민주주의를 한다고 소화불량에 걸렸다. 다수면 무슨 일이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야당이 국무위원, 판사 등 국가의 기관을 2년 동안 20여 명이나 마구잡이로 탄핵했고, 이런 상황을 내란과 같다고 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의회의 결정에 따라 6시간 만에 철회했다. 대통령이 어설프게 화를 낸 것인지 나라가 내란 상황임을 일깨우고자 한 고도의 정치 행동인지 나는 모른다. 지금 한국에서는 국회에 의해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밤낮으로 한남동 관저 앞을 수많은 사람이 모여 지키고 있다. 그 속에는 나의 친구들도 있지만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을 추종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안에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보는데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다. 현재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야당의 대표는 예전에 동맹국 미국을 일컬어 미군은 점령군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과는 그냥 시해하며 지내면 된다 고 했다. 인천공항에서 11시간 반 걸려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국내선으로 퀸스타운으로 가서 여행을 시작했다. 이번 여행은 우리 부부와 방학을 맞은 외손주 3명과 그 엄마들로 총 7명이다. 렌터카를 8인승 미니밴으로 빌렸는데 큰 가방 4개에 작은 짐들까지 꼭 맞는 사이즈여서 짐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아주 곤란할 뻔했다. 여행 첫날은 오후 늦게 차를 픽업해서 시내를 조금 돌아본 후 숙소로 들어갔다. 2025 1. 10일 토 퀸스타운은 수정 같은 와카티푸 호수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아침에 체크아웃한 후 퀸스타운의 관광 명소로 알려진 스카이라인 곤돌라를 타러 갔다. 이번 여행은 초등학생인 새 손주를 데려온 터라 여정을 계획할 때 아이들에게 맞게 신경을 좀 썼었다. 곤돌라는 거의 수직 암벽을 오르는 듯이 우리를 케이블카에 매달고 곧 산 중턱 전망대에 도착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니 퀸스타운이 호수를 배경으로 그림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은 후 막내둥이를 뺀 두 손주와 루지를 타러 갔다. 보통 관광지의 루지는 고정된 레일 위를 FIFO식으로 내려오는 것이라 여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곳의 루지는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양옆으로 숙달된 선수급들이 맹렬한 기세로 우리 썰매를 추월해 지나간다. 두 손주가 초보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받고 도전해야 했는데 첫 번째 주행에서 두어 번 궤도를 좌초하여 나의 애간장을 태웠다. 아이들이라 적응력은 빨라서 다음 두 바퀴는 걱정 없이 잘 주행했다. 다음으로는 퀸스타운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글레노키 호숫가 마을을 다녀왔다. 호수를 끼고 달리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다. 마을 부둣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아담한 중국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여행 중에는 식사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여행 전에 손주 아이들에게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고 오도록 주문했었다. 북섬 여행 때 그 영화 촬영지인 호비톤 마을을 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 글레노키에서 15km쯤 더 들어간 곳에도 반지의 제왕 촬영지가 있다.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파라다이스라는 곳에 도착했다. 길가에 덩그렇게 파라다이스라는 간판이 서 있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영화 속 반지원 정대가 숲을 헤쳐나가는 장면이 그 근처 숲속에서 촬영되었던 듯하다. 영화 속에서 검은 말을 탄 반신반인들에게 프로도 일행이 쫓기던 장면이 연상되는 숲이 펼쳐져 있는데 트레킹을 해야 영화 속 분위기를 좀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호수 뒤쪽의 글레노키산은 반지원 정대가 험한 산에 눈길을 헤치고 지나가는 장면에서 본 듯한 경관이다. 퀸스타운 시내에 복귀하여 숙소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다음 이틀간 묵을 예정이라 조금 고급스러운 펜션을 예약했었는데
과연 호수 전망이 눈앞에 펼쳐진 멋진 2층 집이었다.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이미 나의 이메일을 통해 와 있어서 주인과는 대면할 필요도 없다. 짐을 풀고 다시 시내에 나가 장을 봐온 후 고기와 연어를 곁들인 한국식 저녁 식사를 했다. 2025 1 12 1 오늘은 퀸스타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에로우타운에 다녀왔다. 이 마을은 19세기에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골드러시가 일던 시절에 형성되었다. 주민수는 약 2,000명 남짓되는 작은 소도시인데 건물들이 19세기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서 정겹다. 손주 아이들 역사 공부도 시킬 겸 에로우타운의 역사박물관에 갔다. 금광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잘 정리되어 있다. 전시물 중 더튼이라는 의사는 당국의 큰 환영을 받으며 31명이 경쟁을 뚫고 부임했으나 곧 계약이 철회되었다.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혼 소송에서 아내에게 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계약 취소를 무시하고 이곳에 와서 사설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업했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부터 당시의 광산 장비를 전시하고 설명하는 내용 등 잘 꾸며놓은 박물관이다. 손주 녀석들은 역사 공부에는 별 흥미가 없는지 박물관에서 도전 과제로 내놓은 5가지 그림 찾기에 열중이다. 박물관을 나오니 이 마을의 특산물을 파는 작은 시장이 근처 공터에서 열리고 있었다. 특산물 중에는 역시 양털을 재료로 만든 깔개가 눈에 띄지만 쇼핑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집사람이 쇼핑은 여행의 막바지에 오클랜드에 가서 할 것이라 한다. 이곳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 카페에서 조금 쉰 후 중국인 정착촌을 보러 갔다. 이 마을에는 19세기의 골드러시 때 광부 수요가 많아서 이곳에 오게 된 중국인의 정착촌이 역사 유물로 남아있다. 그들은 수가 많아지면서 황화, 옐로우 페럴라는 말로 점차 적대시되었고 유럽인 커뮤니티로부터 약간 떨어진 후미진 곳에 아주 작은 오두막을 짓고 모여 살았다. 최근에 이르러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뉴질랜드 초창기에 중국인 역사를 재조명하게 되었다. 퀸스타운에 돌아온 다음 퀸스타운 가든 공원을 산책하려 했는데 휴일이라 그런지 주차할 자리가 없다. 이 정원은 우리 숙소에서 바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조금은 이른 시간이지만 이곳의 유명 수제 버거인 퍼그버거를 긴 줄을 서서 주문하고 그 후 30분이나 기다려받았다.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본 후 숙소에 복귀했다.